125쪽이요. 자, 기후변화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기후변화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상이에요. 당연합니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 경기 영향을 측정해 본 것을 대표적인 연구에는 영국 정부 요청으로 수행되어 2006년에 결과가 발표된 스턴 보고서가 있다. 스턴 교수고요. 이때 당시에는 세계은행 총재를 했어요. 지금은 교수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세계은행 총재를 했단 말이에요. 영국 정부가 의뢰하고 스턴 교수가 작성한 스턴 보고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글인데, 얘는 지우개 아마 안 젖은 거 어딨냐? 뭐라고요? 왜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자, 보세요. 이 보고서에서는 탄소 배출 추세가 유지될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입계될 손실, 묶으면 좀 편해요. 탄소 배출 추세가 유지될 경우, 이거는 탄소 배출을 유지하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야. 탄소 배출 상황에서 우리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 헷갈린 거 묶으세요. 이렇게 묶고, 그 다음 오른쪽이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 그래서 이거는 반대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 배출을 감축하려는 노력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 이거는 탄소 배출을 막는 예를 들어 개발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탄소 배출 저감 장치라든가. 여기는 예를 들어서 개발비이고. 이쪽은 기온이 올라가서 생기는 여러 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 혹은 내가 병에 걸렸다, 그런 치료비 같은 거. 하다못해 공기가 차가워지면 마스크라도 써야겠죠. 마스크 비용도 있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라고. 요 둘을 비교를 했더니, 자, 스턴 보고서 결론만 얘기 먼저 할게요. 스턴 보고서는 요쪽의 손실과 요쪽의 손실을 경제적으로 비교를 했더니 이쪽이 훨씬 크더라요. 실제로는 전 세계 GDP의 약 20%일 거고, 여기는 전 세계 GDP의 약 5%일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작은 거 아니야. 커요. 크지만 이쪽이 훨씬 크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 스턴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결론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보고서에 따른 거야. 보고서에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렇게 추정을 하니 당연히 저쪽 손실이 더 크니까 그나마 손실 적은 거를 찾아야 되죠. 그게 이쪽이고요. 우리는 이걸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또 계속 가봐요. 기후변화로 입게 될 경제적 손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후변화로 입게 될 경제적 손실. 탄소 배출을 내버려두면 기후변화 되니까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을 줄일 때의 경제적 손실. 똑같은 얘기죠. 자,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손실로 자꾸 얘기하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반대로 달리 해석하면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기후변화를 막을 때, 기후변화 막을 때의 경제적 이득이라고 봐도 되죠. 똑같은 얘기예요. 기후변화 내버려 둘 때 손실은 막을 때 생기는 이득이랑 똑같은 얘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기후변화를 내버려 둘 때, 유지란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때의 경제적 이득. 똑같은 얘기라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느냐? 다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의 이득이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후변화를 막아야 합니다.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얘기 할 거니까 요 왼쪽은 기후변화를 내버려 두자는 얘기 가까운 거고, 특히 요 두 개. 물론 이거는 막을 때 이득이지만, 이쪽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고, 요거는 막지 않을 때인 거고. 그러니까 다 이쪽이 커요. 그러니까 요거를 택하든, 요거를 택하든 꼭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요거 또 해볼 거야. 대충.
이렇게 스턴이 발표를 했는데 당연히 보고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아니 근데 그 다음 달라 볼게요. 특히나 기후변화 발생할 경제적 손실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측정이 되잖아요. 이쪽은 마이너스가 커요. 손실이 크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이게 이쪽 개발비는 한번 개발하면 끝이에요. 물론 더 약간 추가 비용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마스크 쓰는 거는 기후변화라는 마스크는요. 내가 죽을 때까지 써야 돼요. 근데 나만 쓰는 게 아니라 후손들도 계속 써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은 영원히 발생한다고 본 거고요. 이쪽은 단기간에 발생한다고 본 겁니다. 이것도 스턴 보고서 핵심 중에 하나야.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반면 기후변화 막대 행동으로부터의 손실은 비교 단계에 그친다고 보았다. 탄소수를 감축하는 기술의 채택이나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른 비용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다음 장 넘겨봐. 다음 장에 어디서 보냐면요. 세 번째 줄에 할인 요소는 되게 중요한 거라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이런 얘기야. 스턴 보고서의 반대 혹은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다 추정치입니다. 추정. 다 추정이에요. 싹 다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아니 네가 이거를 GDP 20%만 나온다고 주장한 근거는 도대체 뭐냐? 라고 했더니 스턴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야 이거. 적절한 할인 요소를 쓴 겁니다. 했더니 비판하는 측면에서는 아니 왜 너 나름의 할인 요소를 왜 새롭게 적용하지? 왜 기존의 할인 요소를 쓰지 않지? 왜 너 따로 만들었지? 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스턴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쪽에 있는 거는 영원히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미래 시점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쓴 할인 요소를 쓸 수가 없으니까 난 뭔가를 더 추가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세요. 이미 널리 알려진 이론들이 있는데 스턴 보고서를 비판하는 학자들은요. 스턴 보고서에 사용 할인 요소가 그러한 이미 알려진 이미 입증된 이론들의 제시한 수치보다 크다는 점이 문제라고 본다. 또 반대하는 입장은요. 이 얘기예요. 너 부풀린 것 같은데? 너 요 결론을 끌어내려고 부풀린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스턴 보고서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다음 단락에 이에 대해 스턴 보고서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기후변화 영향에 널리는 방법을 적용하는 건 미래 세대에 매우 불리한 결과다.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기존의 할인 요소는 현 세대에만 너무 유리한 거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동안 알려져 있는 할인 요소와 달리 지금 이 상황은요. 생태계에 영속적으로 영원히 영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 기존의 할인 요소들은 전부 다 유한한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스턴 보고서가 맞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약간의 그 오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죠. 2016년에 나서 2016년이면 10주년이에요. 10주년 기념해서 스턴 교수가 인터뷰한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맞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한 16년 지났잖아요. 2022년이니까 06년에서 지나서 26년 됐잖아요. 맞장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우리 2025년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현대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는 더 이상 생산하지도 않는다고 했죠. 내연기관이 뭐예요? 휘발유차, 경유차. 현대하고 기아 자동차 계속 요새 뭐 뽑아내고 있어요? 전기차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이것도 다 뭐예요? 이런 거 일환입니다. 전기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개발비가 훨씬 적다고 보는 거예요.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춰가는 게 우리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작년인가 선언을 했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겠다고 허황된 얘기 같지만 맞는 거예요. 당연히 비용은 더 들겠지만 이쪽 비용이 들 것이다. 자,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이쪽 비용이 왜 많이 드느냐를 수업 시간에 할 거야. 본문의 핵심 내용은 다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게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탄소 배출을 내버려 둘 때의 경제적 손실이 크게 만들어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야. 한 세 번째 날부터 볼게요. 복습이야. 1부 복습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생 기간이 선호되는 값들을 토대로 그대로 현재 시점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10년 뒤, 20년 뒤에 현재 가치가 다를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내가 초등학교 때 한 요쯤 됐었거든요. 그때 누가바가 요새도 있단 말이야. 지금 얼마죠? 3,000원이요. 400원. 아니 그래도 싸게 살 수 있을 거를 고민을 해야지. 400원. 하나 400원, 500원 한단 말이에요. 400원 혹은 500원이야. 내가 어렸을 때는 5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500원을 내가 85년으로 가져왔다. 그럼 가치가 똑같을까? 차원이 다르죠? 이때 500원이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이에요. 누가 먹는 어? 물론 누가 뭐 10개긴 하지만 니네 요새 10개 사먹으면 얼마냐? 니네 아침 10개 사먹냐? 못하잖아. 달라요. 이때 당시는 85년에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한 3천, 4천원, 5천만 원? 물론 이게 얘는 1대 10이지만 요거는 달라. 항목마다 다른데 그때 얼마 안 했거든요. 그래서 프로야구 처음 개막했을 때 연봉이 연봉률 얼마였더라? 3천에서 4천이었거든. 그냥 아파트 집 한 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5천 그러면 큰 돈은 큰 돈인데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차도 초고급은 안 되잖아. 그냥 좀 나쁘지 않은 차 정도? 왜 이렇게 비싸졌지? 니네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5천만 원짜리는 5천만 원이면요 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차를 사면 생각보다 좋은 차는 못 사요. 이 시절에는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950년에 85년에 얼마랑 2022년에 얼마를 끌고 와서 비교를 하는데 이때 500원, 이때 500원을 그대로 500원으로 상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현재 가치라는 말을 지금 기억을 해야 돼. 할인이라는 방법을 쓴다. 할인은 미래의 값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지금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조건 왜 할인이죠? 하이어트가 옛날에 1,000원이 지금도 똑같은 1,000원이 있지만 미래에 1,000원이 있겠죠? 다 똑같이 있는데 똑같이 있겠지만 얘랑 얘 중에 어느 게 가치가 제일 높으냐 그러면 이게 제일 높은 겁니다. 왜? 물가는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야. 그래서 월급도 계속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상승하면 반대를 거꾸로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야 돼요. 그게 할인 개념이에요. 미래의 어떤 시점의 거를 현재로 끌고 와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려면 할인을 해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끌고 올 거면 할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부터 합시다. 이 시점이랑 이 시점이랑 이게 더 먼 미래죠? 더 먼 미래란 말이에요.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쳤을 때 얘가 더 가치 있어요? 이게 더 가치 있어요? 그냥 먼 미래가 가치가 있냐? 더 먼 미래가 가치가 있냐? 먼 미래. 이게 더 가치가 떨어지죠? 모든 조건 동일하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이따 써먹을 거야. 다시 읽어볼게요. 할인은 미래의 값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현재 가치라는 걸 중요한 거고요. 예컨대 현재 연 이자율 1%라면 만 원을 빌렸기 내년 10,1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생할 10,100원은 현재로 돌이키면 10,000원에 해당한다. 근데 이게 이 개념이 설명이 맞긴 맞는데 니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자율이라고 하면 니네가 은행에 돈을 넣고 더 받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할인율이라고 그러면 니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죠? 뭘? 깎아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 개념을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할인은 깎아주는 할인이 아니라 가치를 현재 가치로 돌리는 거고요. 이자율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은행에서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개념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뭐 이렇게 공식은 똑같으니까
내년에 발생할 11,100원의 현재 만원의 가치를 가진 셈이라고 이해하는 뜻이다. 이때 뭐 체크하세요. 현재 값이 미래에 얼마나 커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자율은 그런 개념이야. 현재 가치가 미래에 얼마나 커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 반대로 미래 값이 현재 얼마나 작게 평가돼서 할인이 된다. 이 둘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1%면요. 얘도 1%예요. 이게 2%면 이게 2%예요. 요거 이따 또 활용할게요. 다음 단락. 할인은 미래의 각 시점에 발생할 1보다 작은 할인 요소를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자, 이건 써놓을게요. 자,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각 시점.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의 값에다가 할인 요소를 곱해요. 근데 이 할인 요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라고 했잖아. 이거 1보다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터진다고요? 뭐가 터져요? 맞아요. 아, 터진다고 맞아요. 왜 터질까요? 1보다 크면 안 돼요. 왜? 혹시 누구 맞출 수 있을까? 1보다 크면 안 되는 거? 이거 아까 얘기했던 할인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잘 떠올리면 할 수 있는데 1보다 커지면 할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가격 인상. 가치가 더 커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5잖아. 그럼 10,000원이라고 칠게요. 곱해봐. 얼마 돼요? 현재 가치는 15,000원 되는 거야. 이게 값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이렇게 갈수록 가치는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1보다 커버리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야. 만약에 1하고 똑같다면 1점. 현재 가치랑 미래 가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최상입니다. 최상. 근데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잘 기억해야 돼. 할인 요소가 지난번에 얘기했겠지만 한 번 더 1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를 달리 얘기하면 현재 가치가 가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미리 물어볼게요. 과연 스턴 교수는 편의상 왼쪽 오른쪽 할게요. 이 왼쪽은 탄소 배출을 내버려 둘 때 경제적 손실, 오른쪽은 탄소 배출을 막으려고 노력할 때 경제적 손실이라고 친다면 이거를 크게 산정을 했잖아요. 탄소 배출 유지할 때의 경제적 손실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질문. 스턴 교수는 이쪽에 곱한 할인 요소가 더 크게 본 걸까요? 이쪽에 곱한 할인 요소가 더 크게 본 걸까요? 요것만 니네 하면 사실 오늘 핵심 내용은 끝이야. 이게 다예요. 스턴 교수는 과연 탄소 배출을 내버려 둘 때의 경제적 손실을 계산을 할 때 할인 요소를 얼마로 뒀을까? 크게 뒀을까? 작게 뒀을까? 잘 고민해봐. 아까 비슷한 얘기 하긴 했지만 한번 고민해봐요. 어떻게 했을까요? 작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보다 쉬워.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야. 힌트를 줄게요. 만약에 얘한테 할인율을 0.8을 곱했다. 그럼 얘는 0.9를 곱해야 할까? 0.7을 곱해야 할까? 스턴 교수의 목표는 뭐였죠? 탄소 배출 주기치다예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탄소 배출을 주기치다가 스턴 교수의 목표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만약에 내가 조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크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크게. 얘를 크게 해야 되죠. 얘를 극단적으로 크게 해야만이 손실이 더 커 보이겠지? 그럼 이쪽은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갈 때 손실이잖아. 이쪽을 크게 해야만이 이쪽이 덜 드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탄소 배출을 유지할 때 손실이 100억이에요. 그럼 이쪽은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할 때 손실은 10억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출을 줄여야 돼요. 라고 얘기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건 미래 시점이에요. 이게 미래 시점입니다. 미래 시점인데 어쨌든 미래에 있는 걸 끌고 왔더니 이게 현재 되게 커야 돼요. 되게 크려면 뭐에 가까워야 돼요? 1에 가까워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스톤 교수가 이쪽에 0.8을 곱했으면 여기 0.99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손실이 발생해도 얘는 0.8 곱하니까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년 후에 이쪽이 10억이 발생하고 여기 10억이 발생해요. 이렇게 똑같이 10억이야. 근데 현재 가치로 따지면 얘는 8억 손실이고요. 지금으로 땡기면 얘는 9억 손실이에요. 9억 9천 손실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를 택해야지. 그래서 니네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할인 요소가 1에 가깝다는 거는 그게 더 현재 가치 가깝다는 것이다. 잠깐 어디 보냐면요. 이 126쪽 보세요. 126쪽에 어디 세 번째 줄을 봐봐. 이 때문에 적절한 할인 요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할인 요소를 어떤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널리한 이론들이 있다. 기존의 이론이 있는데 스턴 보고서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스턴 보고서에 사용한 할인 요소가 그러한 이런 수치보다 크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보통은 미래 예측할 때는 막 0.7을 곱했다면 스턴은 이쪽 계산할 때는 갑자기 0.99를 곱하는 거예요. 과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쪽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 할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할인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게 할인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끝나. 요거 하나만 더 하면 끝나요. 뭐냐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할인 요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할인 요소는 미래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공식에 의해 계산된 0에서 1 사이의 수치고요. 미래에 대한 가정의 영향을 받는 거고 줄 한번 칠까요? 미래에 대한 가정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 스턴이 이렇게 가정하나 저렇게 가정하나 뭐라고 딴지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그래요. 이쪽은 가정을 되게 유리하게 한 거고 이쪽은 가정을 안 좋게 하는 거야.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할인 요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쪽은 극단으로 가정하는 거고 이쪽은 최대한 봐주는 쪽으로 가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스턴 보고서를 비판하는 쪽은 아니 왜 네 맘대로야? 이게 비판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정의 중요한 두 가지 대상은 특정 시점의 할인율과 고려하는 기간의 길이다. 이들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할인 요소는 다음의 특징 갖는다. 자, 세 가지 잘 다시 보세요. 특정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는 해당 시점 할인 높을수록 작다. 봐봐. 무슨 얘기예요? 특정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는 해당 시점의 할인율이 높을수록 작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할인 요소랑 할인율은 반비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자율이 1%면 아니 할인율이 1%면 할인 요소가 얼마일까요? 100분의 1이잖아. 그대로 뒤집어주면 돼요. 근데 할인 요소는 1보다 작아야 돼요. 0.99가 돼요. 2%라면 0.98이에요.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99가 되면 얘는 계속 내려가서 0.0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요. 스턴 보고서가 무슨 얘기냐면 탄소 배출을 내버려 둘 때는 이걸 계산하는 거고 탄소 배출을 막으려고 노력할 때는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가면 그렇다는 얘기야. 이렇게까지 심하게 안 했을 거고요. 자, 또 계속 볼게요. 두 번째, 만약에 두 시점의 할인율이 같다면 현재 시점에서 더 먼 미래에 대한 할인 요소가 더 작다. 아까 얘기했죠? 먼 미래가 할인 요소가 더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먼 미래가 할인 요소가 작다. 먼 미래가 할인 요소가 작다. 이게 먼 미래라는 얘기죠. 이게 근미래예요. 이쪽이 먼 미래고 이게 근미래고.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멀리 가면 갈수록 현재 가치가 떨어진다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거를 이제 이 할인 요소와 할인율을 이용해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현재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모든 시점의 할인율이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해당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 더 빨리 떨어진다. 자, 이거는 지금 얘기 안 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떨어지는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봐봐요. 다시. 모든 시점의 할인율이 전부 다 똑같다. 그래서 그 할인율을 0.999라고 할게요. 모든 시점의 할인율은 1% 오버 할인 요소는 0.99라고 다 친다면 해당 할인율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극단적으로 할게요. 10%짜리가 있고 1%가 있는데 얘는 0.9잖아요. 할인율은 1%, 10%고 할인 요소는 0.99, 0.9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해당 할인율이 높을수록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이게 이렇게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얘는 갑자기 0.8로 된다는 얘기야.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기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추가, 저번에 안 했던 거니까 또 잘 들읍시다. 미래 시점의 값에 해당 미래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 곱한 수치를 그 값 현재 가지고 줄쳐놔야 돼요. 현재 가치란 미래 시점의 값 곱하기 할인 요소를 곱하면 그게 현재 가치가 돼요. 요거를 할인이고 요거를 곱한 것이 바로 현재 가치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해당 미래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 곱한 수치를 현재 가치라고 부르는데 미래에 같은 시점에 발생하고 같은 할인 요소를 곱한다. 같은 시점에는 같은 할인 요소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거를 할인 요소를 극단적으로 바꾸는 걸 얘기했지만 실제로는요. 10년 뒤에 탄소 배출을 막을 때 들어간 거를 만약에 0.99를 곱하면 10년 뒤에 탄소 배출을 내버릴 때나 아니면 막을 때나 똑같이 0.9를 곱해야 돼요. 그럼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잘 보세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경제적 손실은 모두 더해야 돼요. 예를 들어 1부터 t까지 t개 시점에 걸쳐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면 할인율에 대한 가정에 따라 할인 요소가 다 계산되고 더하는 값이다. 무슨 얘기인지 봐봐. 자, 이게 똑같이 10년에서는 다 0.99를 곱해야 돼요. 그럼 똑같잖아. 근데 1년 뒤나 1년 뒤나 똑같아요. 2년 뒤나 2년 뒤나 똑같죠? 계속 똑같아요. 계속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난번에 기억나나? 탄소 배출을 내버려 둘 때 발생하는 손실은 장기간이라고 했고요. 얘는 단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10년에 끝나요. 그럼 왼쪽은 11년 차도 있고요. 10일도 있고요. 계속 가서 100년도 있고요. 근데 이거 지금 뭐라 그랬죠? 그냥 장기간이 아니라 무한이라고 그랬죠? 그럼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쪽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을 해도 이쪽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는 끝도 없이 발생하니까. 아무리 먼 미래에 가서 현재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0보다 크잖아요. 얘는 여기서 종결, 얘는 계속 추가. 그건 당연히 큰 거야. 그래서 그걸 문제 삼은 겁니다. 이따가 백인 다시 얘기할 건데 스턴 교수의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거죠. 아니, 왜 영원히 더하는 거야? 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스턴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 기후변화 망다른 손실보다 크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지속적 사용한 것이다. 그렇죠?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지속적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발생하는 손실을 크게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발생하는 손실을 크게 평가하면 손실이 커 보이겠지.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기후 손실의 미래가서 더 빨리 여기서 확률 적용하면 그 현재가치 총합은 1에 가까운 요소 생활보다 크게 작을 것이고 이거 좀 헷갈리거든.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기후 변화 손실에다가 이게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내버려 둘 때의 손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손실에 대해서 0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작은 현재 가치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스턴이 야, 내가 이쪽에 0.1짜리 할인 요소를 곱하면 별로 안 크겠지? 그러면 타격이 없겠지?
그럼 난 0.99를 곱해야지 라고 했단 이야기예요. 마지막 줄 얘기는 그 얘기야. 0에 가까워지는 할인 요소를 적용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겠지? 그러면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곱해야겠어. 그러면 되게 커 보이겠지? 이 얘기예요. 이 마지막 문장 되게 헷갈리지만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야. 되게 나쁘게 얘기하면요, 스턴 교수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렇게 보아도 돼요. 물론 공식에 의한 거긴 합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쪽에 대한 할인 요소를 크게 적용하는 이유가 분명히 근거가 있긴 해. 근데 때에 따라서는 굳이 안 큰 걸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을 평가할 때 정책에 의한 경제적 비용이 단기에 발생하게 설정을 하고요. 경제적 이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이치야.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는데 비용은 단기적 발생이에요. 이득은 장기간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그래야 손해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야 이득이 많아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이러한 정책 평가에 만약에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하게 되면 정책의 경제적 이득이 되게 크게 보이겠죠. 1에 가까운 거 더군다나 길게 발생한다 그러면 어떤 정부 정책을 펴는데 이득이 엄청나게 커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정책이 채택되겠지. 사업보고서는 그대로 뒤집어주면 불가해요. 얘쪽을 최대한 길게 현재 가치를 크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어우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이쪽은 극단적으로 짧게 가장 할인 요소를 낮게 책정을 해야 여기 손실 별론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할인 요소 사용이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스턴버거서 비판한 사람들은 아니 왜 너 큰 걸 적용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에 대해 스턴버거서 결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요. 기후변화 영향을 방금 적용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유도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온 할인 요소는 미래는 신경 쓰지 않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보는 할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하고 미래 세대는 불리하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닌데 비윤리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생태계에 연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영원하 유한한 영향의 정책평가 사회 이론을 적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환경이 파괴되면 평생 가는데 그거를 짧게 끝나는 걸로 계산하면 문제 아니냐. 그러니 스턴보고서 내용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스턴보고서가 맞는 것 같다고 어느 정도 결론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하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엄청 줄이겠다, 제대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1번 넘어갈게요. 2번 보세요. 2번은 좀 잘 봐. 2번도 다 중요해 이제. 이자율이 높을수록 미래의 특정한 것을 할인한 현재 가치가 더 크다. 왜 틀리죠? 미래 헷갈려. 이쪽을 보세요. 이자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뭐가 높다는 얘기예요? 할인율이 높아요. 이자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할인율이 높아요. 할인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할인 요소가 작아지죠? 할인 요소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현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립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미래의 특정한 것 할인한 현재 가치는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자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곧 할인율이 높다는 얘기고 할인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할인 요소는 낮다는 얘기고 할인 요소를 곱하는 게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가치도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1번 틀린 거야. 2번. 그래서 1번이에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이 제한적인 기간에 발생한다는 가정이 되게 되면 스턴버거서 결론은 바뀔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이게 10년밖에 안 된다. 이 손실도 10년이면 끝난다라고 해버리면 얘랑 똑같아질 거예요. 그러면 글쎄 좀 탄소 배출 내버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11년 차부터 있기 때문에 스턴버거서 말이 맞는 거지 똑같이 끝나거나 더 단기에 끝난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2번 좋아요. 3번. 정부 정책평가 일반적인 사례 스턴버거 할인율 적용한 정책의 재택이 높아진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3번은 이렇게 생각해.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나한테 유리하게 할인 요소를 곱한다. 당연히 채택 가능성은 높아지겠지. 4번. 스턴 보고서의 결론은 기후변화 망생대의 이득이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거. 이게 저거죠. 탄소 배출을 줄입시다. 결론이잖아요. 5번.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의 경제적인 이득. 이거 그냥 내버려 둘 때 이득이잖아. 탄소 배출을 줄였다는 경제적 손실. 이거 같은 거 해석한다. 이게 첫 단락에 있었죠? 자, 1번 넘어갈게요. 3번 잘 보세요. 헷갈립니다. 잘 보세요. 같은 값이라도 더 먼 미래에 발생할 값의 현재 가치가 더 작다.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게 또 딱 들어가는 건 아닌데 미래로 갈수록 할인 요소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1번, 2번. 할인 요소가 0에 가까울수록 작아진다. 여기 있네요. 0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울수록 커진다. 0에 가까울수록 작아진다. 맞죠? 2번 맞고요. 3번. 같은 시점에 두 값 현재가 환산할 때 더 큰 값. 야, 이거 되게 어이없는 게 이제 3번을 잘 보세요. 3번은 되게 어이없는 거야. 니네가 이게 문제 연습이고 풀어볼 때 3번이 맞았다라고 그러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같은 시점에 두 값, 현재 가치 환산할 더 큰 값, 현재 가치가 작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내년 23년에 6월 17일에 10,000원이 있고요. 50,000원이 있어요. 갖고 올게요. 지금으로. 2022년.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얼마겠죠? 9,000원이라고 할게요. 0.1이야. 0.9, 0.9를 곱해. 여기 얼마예요? 45,000원이겠지. 크면 커요. 당연한 얘기 하는 거야. 컨텍스트 3번은 뭐예요? 같은 시점에 두 값을 현재로 환산할 때 더 큰 값. 5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얘보다 작아질 수 있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번은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미래 시점에 1억이 미래 시점에 5억보다 더 커질 수 있나? 말이 안 되는 거야. 답은 3번이에요. 미래 시점의 값과 현재가 차이가 작을수록 1에 더 하는 종이는 이거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미래 시점의 값과 현재 가치 차이가 작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현재 가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현재 가치 변화가 거의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이잖아요. 이쪽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니네 요게 핵심이라니까. 할인 요소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일 때 할인 요소가 1보다 크다는 얘기가 뭐냐? 1에 가까워진다. 이 얘기가 뭐냐? 현재 가치에 같다. 답은 똑같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면 문제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현재 가깝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4번도 맞다는 얘기고. 5번 볼게요. 할인율에 0에 가까운 할인 요소는 글쎄 할인율이 0에 가까운 할인 요소는 뭐에 가깝죠? 할인율과 할인 요소는 반비례잖아요. 얘가 0에 가까우면 1에 가깝겠죠? 1에 가까우면 뭐예요? 1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문제 3번은요. 3번을 제외하고는 현재 가치를 제대로 이해했느냐 할인 요소와 현재 가치를 제대로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 거라서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게요. 자, 5번 먼저 하고 4번 합시다. A를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자, A를 막기 위한 거는 보세요. 이것도 최소화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A를 막기 위한 거야. A를 막기 위한다는 이야기는 미래 세대한테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고요. 미래 세대한테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는 똑같은 말로 탄소 배출을 막자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5번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느냐? 4개 고르면 되잖아요. 1번 볼게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더 크게 평가한다. 자, 1번은 왼쪽을 오른쪽보다 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1번 얘기예요. 맞죠? 왼쪽을 크게 만들면 기후변화
막기 위해 노력하자는 얘기지? 맞는 얘기예요. 2번. 기후변화로 인한 각질의 손실을 할인하지 않는다. 할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할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똑같은 말로 현재 가치와 동일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고, 현재 가치 동일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왼쪽을 더 크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똑같은 얘기예요. 헷갈리지만 잘 이해해야 돼. 3번이요. 현재가 미래보다 중요한 할인의 암묵적 전제를 부정한다. 이거는 미래한테도 가치를 부여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할인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전제는요,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게 깔려 있는 거라고. 3번도 좋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따르는 경제 손실을 더 작게 가정한다. 이거 요거죠? 이쪽이잖아요. 요거 줄이는 거 아니야? 그래, 똑같은 얘기야. 지금 1번, 2번, 4번은요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해줘야 돼. 마지막 5번이요.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의 경제적 손실이 장기간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5번은 원래는 요거였는데 이게 커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안 되죠. 그래서 5번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이거는 그냥 방향만 따지면 돼. 어디를 더 크게 할 거냐고 5번만 오른쪽을 크게 만드는 거라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4번 할게요. 오늘의 핵심이야. 문제 중에 핵심이에요. 2번, 3번, 5번 다 중요하고요. 근데 4번이 조금 더 중요해. 보세요.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가 할인율 과정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체험을 해보겠다. 과정 1. 안 깨졌네. 멀쩡합니다. 이야, 공기도 튼튼하네요. 과정 1이요. 기후변화 경제적 손실 일정의 가가 100년 동안 매년 발생한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발생한대요. 왼쪽이에요. 왼쪽이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 일정에, 그 다음에 2번 기후변화를 막는 데 따른 경제 손실. 이거 우리들 치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초태에 발생한다. 나는 1년 차에만 발생. 그 다음에 가정 3 볼게요. 가정 3. 할인율은 7, 4, 1%까지 될 수 있다. 할인율은 셋 중에 하나인데 7%, 4%, 1% 중에 하나가 발생한대요. 그럼 뒤집어 미리 얘기합시다. 할인 요소는요. 얘는 0.93이고요. 얘는 0.96이고요. 얘는 0.99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정. 할인율이 4%일 때, 만약에 4%라면 가하고 나는 똑같아요. 자, 그럼 봐요. 만약에 할인율이 4%라면 스턴 보고서가 채택될까요? 안 될까요?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는 얘기야? 채택이 돼요? 안 돼요? 모르지. 똑같으니까 채택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만약에 니네가 스턴이라면 가정 1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니네가 스턴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발생하는 시기 묻는 거잖아. 스턴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 발생해야지. 101년도 괜찮아요. 100년 3개월도 괜찮은 거야. 무조건 100년보다 하루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정 2를 어떻게 바꾸면 되죠? 나는 1년차 발생한다. 극단적으로 가려면 나는 3일만 발생한다. 줄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 1은 늘려야 되고요. 늘리면 왼쪽이 커져요. 2번 가정은 낮춰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이 작아져요. 그 다음에 3번은 뭘 택해야 돼요? 3번, 4번을 묶어서 봐. 스턴 보고서라면 지금 할인율을 뭘로 계산해야 되죠? 4%일 때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 뭘로 가야 될까요? 7로 가야 돼요? 1로 가야 돼요? 어떤 걸로 가야 돼요?
그게 니네 문제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똑같아. 4%일 때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할인율을 바꿔야만이 내가 유리해질 수도 있고 내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어떤 걸 택해야 유리해지죠? 스턴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 거야.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왼쪽을 크게 해야 돼요. 왼쪽을 크게 하려면 여기 지금 0.96 곱했고 0.96 곱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얘한테 1%를 적용해야 돼요. 4에 1%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0.99를 할 거니까 여기에 손실이 더 커질 거예요. 자, 요겁니다. 스턴이 작정한 건 요런 세 가지로 가야 돼요. 자, 문제 볼게요. 선택지 1번 100년 후 시점에 가의 현재 가치는 할인율이 7%일 때가 4%일 때보다 작다. 맞죠? 할인율이 작으면 할인율이 크면 할인 요소가 작은 거니까 0.93일 때가 0.93일 때가 0.96일 때보다 당연히 작죠? 자, 1번은 맞는 얘기. 2번 할인율이 1%일 때 20년 후에 가의 현재 가치는 40년 후보다 크다. 이거 맞죠? 더 먼 미래가 문제가 있다 그랬지? 더 먼 미래가 더 현재 가치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예요. 3번 만약에 첫 해 평가를 했다면 나의 현재 가치는 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 왜 그래요? 이게 이런 식이야. 2022년 6월 17일부터 뭔가를 하는데 첫 해에 대한 평가는 2023년 6월 17일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뭔가 평가를 한다면 아직은 발생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맞는 거예요. 첫 해 평가를 하면 아직은 뭔가 적용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인율 자체 영향을 받지 않고 아마 빵이 될 거야. 그냥 똑같은 거 알 거예요. 4번 보세요. 할인율이 7%일 때 기후변화 막기 위한 행동 추구 경제 근거가 확보된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게 4번, 답이 4번이에요.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 얘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얘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은 0.96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키우려면 0.99를 곱해야 돼요. 0.99가 할인율이 뭐냐? 이게 1%예요. 그래서 4번은 틀린 겁니다. 할인율이 7%일 때는 오히려 기후변화 내 거를 두자라고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야. 헷갈릴 수 있는데 조심하세요. 5번 가가 영원히 발생한다 가정일을 바꾸면 할인율이 4%일 때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을 근거 확보된다. 자, 이거는 보세요. 이게 네 번을 두면 지금 똑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얘를 고정시키고 얘를 안 좋게 만들고 싶으면 더 발생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거야. 결국에 이 문제는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스턴 보고서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가정을 바꿔야 할인을 묻는 거고요. 왼쪽 거를 더 오랫동안 발생한다고 바꾸거나 아니면 오른쪽을 더 금방 끝난다고 바꾸거나 아니면 할인율을 이런 식으로 더 낮게 혹은 할인 요소를 더 크게 바꾸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에요. 이거 문제 되게 어렵고 헷갈립니다. 신경 써야 돼요. 여기까지가 사회문화 4강이 돼요.